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동영상으로 만나는 토익 D-1 무료 특강 RC를 담당하고 있는 라수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6월달 토익을 대비해서 제가 26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6월 굉장히 덥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덥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저 동영상 보시면서 이번 6월달 마지막으로 토익 졸업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26문제 준비해봤는데 20문제 같은 경우는 파트 5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문제, 2지문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파트 6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제가 준비했는지 같이 화면 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시면 특히 여러분들 이제 기초 단계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전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자꾸 습관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세요. A, B, C, D 보니까 보기가 비슷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석 문제가 아니라 자리 문제, 품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할 필요 없고요. 밑줄 친 거 앞뒤 관계만 보시면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문제를 의외로 고득점인 학생들도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밑줄 친 거 앞에 does not이라고 해서 이렇게 does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 하면 I don't know가 되겠죠. 자,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 do not know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do, not know 해서 여기다 밑줄쳐놓고 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know일까, knew일까, 그쵸? 난일까, knowing일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부정어를 만드는 어떤 조동사 뒷자리, 동사 원형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적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include, 들어간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C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는데, 좀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뭐가 됐습니까? does not, include라고 해서 동사 원형 들어가는 정답 D번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2번도 역시나 여러분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또 A, B, C, D 형태를 보시니까 또 똑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니까 역시나 해석 문제 필요 없이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늘 밑줄 친 거 앞뒤 관계 보세요. 자, 밑줄 친 거 앞에 보니까 free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옵니다. 자, 형용사 뒷자리 무슨 자리죠? 그렇죠.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사가 되는 거, 자, 의외로 학생들이 A를 명사라고 하는데 ing 끝나는 거, 자, 물론 ing로 끝나는 명사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accessing은 명사 아니고요. 명사가 되는 건 몇 번이다? 자, C번 아니면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사 문제다 그러면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세요. 자, 명사 뜨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줍니다. 자, 뭐를 생각해 준다? 종류랑 뭐를 생각해 주죠? 수를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류라면 우리가 셀 수 있는 무슨 명사? 가산명사가 있고요. 셀 수 없는 바로 불가산명사가 있습니다. 자, 셀 수 있는 가산명사라면 반드시 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라면 반드시 어나, 언 같은 걸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라면 s나 es를 넣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통 대부분 토익 시험 문제에서 명사 문제가 나오면 사지선다형에서요. 두 가지는 뭐다? 가산, 불가산이냐, 그걸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 그런 걸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특히 여러분들요, 가산 명사의 단수 형태랑 복수 형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단수 형태 명사가 나오고요, 복수 형태 이렇게 명사가 나옵니다. 특히 무슨 명사일 때? 가산 명사일 때. 그래서 이럴 경우는 보통 대부분이 뭐가 된다? s나 es를 붙인 복수 형태가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단수일 경우는 앞에 뭘 붙인다? 어나 언을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관사가 없이 있기 때문에 복수, 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인데 요 2번은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종전에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은 액세스 전에 그래 앞에 관사 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언이 없으니까 D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액세스는 가산명사가 아니라 뭐다?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s나 es 적은 거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명사 문제는 사지선다형 중에서 두 가지가 그렇죠. 가산명사에서의 단수 형태, 복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 어나 언이 없어서요. 복수 명사가 답으로 쳐야 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허를 찌르는 문제 제가 한번 내봤는데요. 자, 불가산명사 그렇죠. 앞에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s나 es 필요 없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C번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반드시요. 이 종류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같으면 낼 수 있는 문제 access가 아니라 뭐다? access to가 되겠죠. 접근, 뭐뭐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때 뭐다? 전치사 to를 같이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동사는요 to를 쓰지 않습니다. 뭐 access,
the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정보에 접근하다라고 할 때 access가 동사로 쓰이면 to를 쓰지 않고요. 그 다음 얘가 뭐다? 명사로 쓰였을 때만 to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사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었으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번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전치사 문제입니다. 자, 전치사는 사실 우리나라 말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쓰이는 전치사가 있긴 하지만요. 평소에 전치사 문제가 여러분들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평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든가 특별한 어떤 형용사, 특별한 어떤 동사 같은 경우가 전치사를 가지는 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그렇죠. 뭐 3초짜리 문제니 뭐 5초짜리 문제니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경우죠. 요것도 사실상 despite부터 읽어볼 필요가 없으세요. 미주신 거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왔다? increase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익이 나오죠. 여러분들 수익은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대로거나 그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증가나 감소에 쓰이는 전치사 뭐가 됐다? 그렇죠. in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crease in, decrease in, 뭐 drop in이라고 해서요. 증가나 감소를 나타낼 때 같이 쓰이는 거 뭐가 됐다? 예, in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된다? in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같은 경우 저 같으면 낼 수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낼까? despite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한 800점 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despite가 품사가 뭔지 뭐 olthough나 eventhough 같은 거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 토익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기초 단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despite가 접속사라고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despite는 품사가 뭐다? 그렇죠.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기다가 미쳐놓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뒤를 보시니까 뭐가 나오죠? competition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옵니다. 자, 명사 앞에는 그쵸? 전치사가 들어가지 접속사가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despite가 정답이지 뭐 eventhough라든가 although 같은 거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늘 문장을 보실 때 답만 딱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요 문장에서 요런 표현들로 쓰이는구나 라는 걸 잠시 잠깐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오늘의 보기가 내일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로 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3번의 정답 뭐다? 증가나 감소를 나타낼 때 decrease in, increase in 이라고 해서 쓰이는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자,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 대명사 문제는 거의 매달마다 출제가 되는데요. 거의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정답은 주격 아니면 소유격 형태로 나오는 경우죠.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대명사가 정말 대박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제기대명사의 뭐 제기용법이라든가 뭐 지시대명사라든가 뭐 부정대명사라든가 여러 가지 출제가 됐는데요. 요 근래 와서는 거의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무슨 격? 주격 아니면 거의 소유격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슨 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신과 앞에까지 한번 읽어보죠. Because of Mr. Aoki's business trip입니다. 다음 주 이 사람의 출장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남아있는 일을 갖다가 이 사람이 다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사실 여기까지 뭐가 됐습니까? 문장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별도로 그렇게 필요 있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된다? 이 사람이 출장 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아있는 일을 할 겁니다. 지가 한다는 얘기죠. 이 여자를 봤습니다. 미스가 되니까요. 이 여자 지가 한다는 얘기니까 뭐가 됐다? 그렇죠.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herself 들어간 정답 몇 번이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말 그대로 강조하러 나왔습니다. 강조하러 나왔으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보통 문장 끝에 위치하거나 생뚱맞게 완전한 문장 사이에 들어가서 미주셔놓고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기대명사의 뭐다? 강조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리고 의외로 제기대명사가 제기용법이 있는데 제기용법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기용법은 여러분들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특히 자리가 어디 나오냐? 요런 자리 많이 나오죠.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다 미주셔놨고요. 보통 타동사나 전치사 뒷 같은 경우는 뭐다? 목적격 자리입니다.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목적격도 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된다? 제기대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요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앞에 나오는 어떤 주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랑 결국 같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다? 네, 바로 제기대명사 쓰는 경우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목적격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강조용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문장 끝이라든가 문장 중간에 오지만 그 다음에 제기용법 같은 경우는 뭐 된다? 타동사나 전치사에 오시면서 어떻게 된다? 앞에 나온 주체랑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잖아요. 근데 좀 다행인 거는 뭐가 됐다?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나 강조용법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관용적인 표현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 전치사 뭐 by라든가 for 같은 전치사가 나옵니다. 여기다 미쳐놓고 뭐 된다? by oneself, for oneself라고 해서 혼자서, 스스로란 개념이 있죠. 요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제기 대명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번은 뭐가 된다? 제기 대명사의 강조용법.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강조용법. 정답은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인칭대명사 격 같은 거, 주격, 소유격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4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A, B, C, D가 동사 형태가 나옵니다. 자, 요거 틀린 학생은 주어랑 동사를 구분 못하시면 요 문제가 뭐를 봐야 되겠고,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잘 모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5번에서 여러분들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겠습니까? 자, 주어는 뭐냐면요. money transfer라고 해서 돈을 송금하는 거죠. 자, 동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센트일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돈 송금하는 게 보냅니까, 지가? 아니죠. 보내 지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 센트는 뭐다? 동사가 아니라 얘를 수식하는 뭐죠?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overseas까지 관라를 묶어주면요. money transfers가 주어고 미주인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못 들어간 건 몇 번 탈락이다? 그쵸. B번. 또 몇 번? C번 탈락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자기 혼자 또 해석하고 하는 학생도 있으세요. money transfers가 뭐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동사 문제는요. 반드시 뜨자마자 뭘 생각하죠? 수, 또 뭐, 시제, 또 뭐, 태를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ing나 투부정사는 동사 형태 안 되기 때문에 탈락시켜주면요. A번, D번 남는데 뭐를 일치시켜주죠? 그쵸. 수 일치시켜줍니다. 주어가 money transfers라고 해서 복수 형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A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몇 번이죠? D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자기 혼자 해석합니다. 아, 송금이 보내지어질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미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동사 문제는 수, 시제, 태 요 세 가지에서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로 한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세 가지만 따지셔도 된다는 얘기죠. 어휘 문제라면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동사 문제라면 세 가지에서 풀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수, 시제, 태, 요 세 가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 되겠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서 많이 출제되는 여러분들 전치사 요것도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within 되겠습니다. 자, within이란 거 뒤에 뭐가 나오죠? 그쵸. 기간이 나옵니다. 뭐뭐 이내란 개념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5번 문제 푸시면서 within 같은 거 잠깐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죠. 6번도 A, B, C, D가 형태가 비슷한 바로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미주신과 앞뒤 관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미주신과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react가 나오죠. 자, react to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반응하는 거죠. respond to, reply to, react to가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얘네는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애입니다. 근데 뭐가 됐죠? 요 사이를 갖다가 이간질을 시켜놨습니다. 거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품사? 그렇죠.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시 부사를 잠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부사 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두 가지 정도로 압축돼서 시험에서 많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요거죠. 자, 일단 부사란 여러분들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부사는 수식하는 게 거의 네 가지입니다. 자, 동사 수식하고요. 형용사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 수식하고 그 다음 문장 전체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가 수식할 때는 바로 그 앞에서 수식하죠. 동사 수식하면 동사 앞에, 형용사 수식하면 형용사 앞에, 부사 수식하면 부사 앞에, 그다음 문장 전체는 자리가 여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미수신 것 컴마 주어 동사 여기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죠. 자, 근데 요런 자리 이외에도 잘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자, 무슨 문장이냐? 바로 완전한 문장이세요.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다가 뭘 적으라고 얘기를 하네요.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가 되겠다? 그쵸. 부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나오는 부사는 여러분들 뭘 수식할까요? 문장 전체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가까운 뭐다?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다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요. 부사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읽어볼 필요 없이 여기 나오는 동사와의 관계를 보시면서 궁합을 따지셔서 찾으시면 우리가 손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6번 같은 문제처럼 이간질 자리, 둘 사이에 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태라 그러면 B 플러스 PP가 되겠죠.
그 다음 진행형이라면 어떻게 된다? 비동사 뒤에 ing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주어 다음에는 뭐가 되죠?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현재 완료라면 어떻게 되죠? have 플러스 pp라 이렇게 나오겠죠. 등등등.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늘 같이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요 사이를 갖다가 뭐가 된다? 이간질 시켜놓은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즉 요 자리가 무슨 자리다? 바로 부사 자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부사 자리 거의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두 가지로 합쳐가면 완전한 문장 뒷자리에 바로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부사 자리가 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그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요, 얘 사이를 갖다가 찢어지게 만드는 바로 이간질 자리, 부사 자리, 요게 좀 많이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도 첫 번째 present부터 읽을 필요 없이 react to, 요게 한다는데 그거를 찢어놨네? 부사 자리에서 바로 A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부사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니까 미주신 거 앞에 employee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ABCD 보기를 보니까 우리 명사 어휘 문제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employee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여기 또 명사가 적을 수 있을까? 네, 명사들은 바로 무슨 명사냐면 복합 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복합 명사는요, 평소에 따로 암기를 안 해주시게 되면 시험장에 가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된다? 복합 명사를 암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since introducing, 소개하는 거죠. new incentive program 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 이래로, 작년부터 도입한 이래로요. 여기 회사에서 뭐가 됐습니까? 상당한 성장. 혹시 아까 보이세요? 증가나 감소를 나타낼 때 전치사 뭘 쓴다? 이를 쓰는 거. increase in. 여기 바로 답이 나오네요. 뭐가 됐습니까? 바로 직원 생산성이 되겠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원들이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즉 직원 생산성을 늘릴 수가 있다. employee productivity라고 해서 들어가는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employee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것도 들어갈 수 있으세요. employee productivity, worker productivity, staff productivity라고 해서 직원 생산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employee, 그 다음에 worker, staff, productivity라고 해서 직원 생산성. 그래서 이 복합 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C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문제 한번 출제 한번 내보실까요? 저는요, since 문제 한번 출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sinc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ce는 여러분들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으세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이래로가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가 될 때는 여러분들 품사 뭐가 된다? 접속사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래로가 될 때는 여러분들 품사가 뭐가 되죠?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됩니다. 그리고 이래로는 여러분들요, 현재 완료랑 잘 쓰이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저기 위에 나오는 since는 뭘로 쓰였겠습니까? 바로 ing가 나오니까 전치사로 쓰였겠죠. since 전치사.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has seen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가 나오죠. 자, 저 같으면요, since 문제, has seen 문제 한번 내볼 겁니다. 되셨나요? 그때 이때 since는 뭐가 된다? 때문에가 아니라 이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입한 이래로 주구장창 어떻게 된다? 급격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7번 문제의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됐으면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8번이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문장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바로 무슨 문제가 되냐면 바로 분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는 사실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좀 틀리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city has allocate가 되겠습니다. 이제 분당하고 할당한다는 얘기죠. 자금을요. 뭡니까? implement, 시행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요, 고득점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implementment 보자마자 바로 보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프로그램 되겠죠. implement는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랑 구원이 맞다? 자, 요거 단어랑 구원이 맞는 거죠. implement 뭐가 됐습니까? plan이라든가, 또 뭐가 된다? implement policy라든가, 지금 여기 나오는 뭐가 된다고요? implement program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행하다라고 할 때 implement 뭐죠? plan, policy,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궁합이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C에서 뭐가 됐습니까? 자금을 할당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has allocate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는데 누가 A번, C번, D번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기 문장에서 allocate라는 동사가 벌써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동사가 나왔는데 뭐를 또 동사를 또 적겠습니까? 그래서 A번, C번, D번 탈락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B번 되겠습니다. 이때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health랑 fitness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꾸미는 뭐가 됐습니까? 분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여러분들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달 출제가 됐었습니다. 명사야? 어떤 명사야라고 하시면서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명사. 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죠? 능동의 개념. 과거 분사는 뭐가 됐다? 수동의 개념이다 라고 찾으시는 거죠. 사실 여기서 focused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현재 분사일까 과거 분사일까 많이 고민을 때리시겠지만 focused 자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즉 과거 분사 형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focusing 바로 찍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됐다? 프로그램이야? 어떤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뒤에서 수식하는 요 관계를 알지 못하면 문제 자체를 풀어보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주어 동사 찾으시고요. 동사가 더 필요하나? 필요 없나? 그걸 보시면서 분사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몇 번? 분사 문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한번 들어가 보죠. 9번도 여러분들요, 학생들이 철랑거리다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보통 이제 7점반, 뭐 700, 800, 900 이렇게 맞는 학생들은 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우리가 답이, 자꾸 이제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9번 같은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죠. 그때 당시 학생들이 brief 다음에 뭘 한다? brief statement라고 해서 뭐 짧은 성명이라고 해서 statement가 잘 어울리겠지 해서 A를 그냥 성급하게 찍고 넘어간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brief, 간략하고 간단한 삐리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뭐 합니까? 예정대로 뭐가 됐죠? 관리나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관리 보수 때문에 잠시 정도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정도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약간 그런 게 있겠죠. 자, 그게 들어가는 정답 몇 번 되겠다? interruption 들어가는 정답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brief랑 잘 어울리는 거 statement, 뭐 outline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오늘 시행하기 때문에 메인터넌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잠시 중단이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됐다? brief interrup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찍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해석하시면서 여러분들 확인 사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몇 번?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들어가 보죠. 10번도 역시나 뭐가 됐습니까? 전치사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요즘에 와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전치사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뒤에 빌딩이 나오시면서 여기 들어가는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for safety reason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reason이라고요? safety라고요. 여기다 비추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safe 하고 있습니다. reason이란 명사 앞에 형용사 대해서 safe라는데, 자, 미안하지만 for safety reason, 안전상의 이유로, 명사 들어가는 거 좀 조심합니다. 자, 어쨌든 안전상의 이유로 fire extinguisher, 소화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smoke detector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여기도 한번 위치 한번 보세요. be located라는 pp 사이에 뭐가 됐습니까? 부사가 들어갔죠. 전략적으로 배치돼야 됩니다. 어디요? 여기 chemical engineering building, BDD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학생들 물어보면 C를 많이 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소화기라든가 이 스모크 디텍터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위치하는데 뭐다? 이 빌딩을 제외하고요. 여러분들 이 빌딩이 무슨 잘못이길래 여러분 소화기나 이걸 빼놓고 전략적으로 위치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빌딩 곳곳에 저녁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곳곳에 저녁의 의미가 되는 건 뭐가 됐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roughout도 요즘에 참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throughout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뭐 throughout the day 이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다? 뭐뭐 내내 이런 개념입니다. 뭐뭐 내내. 그래서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내내,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뭐 그런 개념이죠. 자, 반면에 여기처럼 뭐가 나왔습니까? 장소가 나온다면요. 곳곳에 저녁에 뭐 도처에 이런 얘기죠. 곳곳에 저녁에 도처에 이런 개념이 뭐가 되겠다? 바로 throughout 다음에 장소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좀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throughout 다음에 시간이 나오냐, 장소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10문제. 자, 그 다음에 11번까지 또 10번 풀어보셨고요. 11번 문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문제 우리 비교급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보기에 뭐나 뭐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비교급 문제가 답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시니까 저 제일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of라는 전치사가 나오죠. 여러분들요, of라든가 그 다음에 in이라든가 among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무슨 급과 잘 쓰이는지 아세요? 최상급과 잘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너 가장 예쁘다라고 했었을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뭐 우리 반에서? 우리 중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최상급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비교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of, in, among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상급은 앞에 뭐가 들어간다? 더가 들어가든지 무슨 격이 들어간다고요? 소유격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도 소유격 뒤에다 미쳐놓고 최상급 문제, 더 다음에 나오는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of 보시면서 뭐가 된다? 최상급을 좀 의심해봐라 이런 얘기죠. 최상급은 여러분들 most나
EST를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거 뭡니까? 간단하게 D번, most knowledgeable이라고 해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사실 of, 그 다음에 더 이런 거 보시고 또 보기를 보니까 비교급 최상급 문제니까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1번의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들어가 보죠. 12번 역시나 여러분들 대명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대명사 문제는 바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자, for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20년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명사 앞이니까 당연히 무슨 격이다? 소유격을 적으셔야 되겠죠. 자, 엄밀히 말하면 20년 정도 뭐죠?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을 적는 뭐가 된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답이 안 나와 있지만 보통 허라고 해서요. 물론 이제 소유격과 목적격이 형태가 같지만 어떤 학생들은 여기다 그냥 목적격인가 보다 해서 그냥 엉뚱하게 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소유격도 헐고 목적격도 헐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쨌든 정답은 맞을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하시려면요. 바로 소유격 자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정답 B번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 같으면 낼 수 있는 문제, 요 문제 한번 내봅니다. 뭐죠? 상을 받다라고 할 때 무슨 동사 쓴다고요? 뭐 receive란 동사도 쓰긴 하겠지만 win the award라고 해서 상을 받다, win이란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요 궁합 문제 같은 거 요거 한번 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12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들어갑니다. 13번은 여러분들 보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 피드백이란 명사가 나오시면서 밑주신 자리가 되겠죠. 즉, 명사 앞에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떤 학생들은요,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give가 나오면 보통 to랑 잘 쓰이더라 라고 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뭘 준다? 피드백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give가 사용식 동사거든요. 자, 간접 목적어가 나오시면서 뭐가 된다? 피드백이란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즉, 이 피드백이란 명사를 꾸미는 뭐가 됐다? 바로 형용사 문제, 혹은 분사 문제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자꾸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give가 나왔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to가 많이 나온다 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삐번하지 말고요. give는 그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피드백을 준다라고 해서 피드백이라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사를 찾아보시니까 detailing이라든가 detailed라든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찾아보는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밖에 없네요. 정답 뭐가 됐나?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처럼 과거 분사가 거의 형용사처럼 굳혀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지난달에 나왔던 거죠. 자, 요거 발음 좀 조심하세요. 요걸 갖다가 어떤 학생들 designed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designated라고 해서 지정된 요런 것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너무나도 알고 계시는 거 있죠? attached라고 해서 뭐 첨부된.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enclosed라고 해서 동봉된 요런 거 있죠? 그다음 여기처럼 뭐가 됐습니까? detailed라고 해서 상세화된.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revised라고 해서 수정된. 그 다음 여러분들 limited라고 해서 제한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등등등이 뭐가 된다? 거의 과거 분사가 형용사처럼 굳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designated, 뭐 parking lot이라든가 그 다음에 attached, enclosed, detailed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된다? 이런 아이들은 거의 과거 분사가 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요거 말고 현재 분사가 거의 굳혀진 표현이 있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요거죠. promising, 전도유망한 이런 것들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인류의, 뭐 선도의라고 할 때 leading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이라고 할 때 뭐가 된다? rising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죠. 등등등.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거의 현재 분사가 형용사처럼 굳혀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뭐가 된다? designated 출제됐으니까 designed가 아닙니다. designated 에서 지정된 요거 좀 잘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3번은 여러분들 분사하시면서 수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패턴을 보시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다가 저번 달에 앞에서 수식하는 분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3번은 detailed 들어간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되었으면요. 그 다음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4번 문제도 학생들이 아마 사지선다형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아래까리 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미스터 스미스의 트립이죠. 이 도쿄로 이 사람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게 이제 지연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미팅을 이끈다 못 이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연됐으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된다 의미로서 거의 학생들이 많이 압축하는 게 거의 B번 아니면 C번입니다. 아마 미팅을 그렇죠? 이끌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impossible, unable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 하셨습니까? impossible일까요? unable일까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B번은 그럼 선생님이 왜 안 됩니까? 자, impossible이나 possible 같은 경우는요, 보통 주어를 사람으로 취하지 않죠. It is impossible, it is possible
for 어쩌고저쩌고 to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he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possibly, impossibly 안 되고요. 뭐가 된다? unable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뭐가 됐습니까? be unable to 부정사. be able to 부정사죠. 요거 관계도 요거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번 possible이란 것과 able의 차이가 또 나왔습니다. 뭐 똑같은 거세요. impossible이냐? 그 다음에 unable이냐? possible이냐? able이냐? 됐습니까? 그래서 possible과 impossible은 사람 주어를 보통 안 쓴다. 그래서 unable, able 같은 걸로 답을 처리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14번의 정답 몇 번?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죠. 15번 여러분들 매달마다 출제되는 그런 형태죠. 바로 접속사, 뭐 전치사, 뭐 접속부사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주신 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insure라고 해서 품사가 뭐죠? 네, 동사입니다. 자, 동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because라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죠. 자, due to라면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이때 to, due to 할 때 to는 전치사가 되니까 뒤에 보통 명사라든가 ing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뒤에. in order to는요. 이때 to는 뭐죠? 투부정사의 to니까 동사 원형. 그 다음 by means of. 이것도 역시나 of 전치사로 끝났죠? 또 명사 아니면 ing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손쉽게 나오네요.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in order 투부정사라고 들어가는 정답 C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 잠깐 보세요. 여기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죠.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영어에서 꽤나 많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뭐가 된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to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있죠. 혹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온다? in order to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in order to가 바로 안 나오고 in order for 어쩌고 저쩌고 to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때 for는 뭐가 되겠다?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다.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접속 부사가 여기저기 또 많이 나오세요. 접속 부사요.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however라든가 그러므로라는 therefore 같은 거 있죠?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 접속 부사가 여기 자리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독적으로 부사가 나오기도 하죠. Unfortunately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거의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걸 압축시켜 보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to 어쩌고 저쩌고 혹은 in order 투부정사 혹은 in order for 투부정사 이렇게 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미주신 거 뒤에 insure라는 동사 보시면서 정답 10번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to가 투부정사의 투인지 전치사의 투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따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게 투냐 무슨 투냐 그렇게 벌써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된다? 투부정사의 투다, 전치사의 투다 그거를 바로 이제 미리 좀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뭐죠? in order 투부정사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6번도 역시나 여러분들 뭐 despite, even though 이런 거 보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전치사, 접속사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요, 뭐가 됐습니까? with에서 system까지 묶으시면 problems라고 해서 명사가 나옵니다. 자, 명사 앞에니까 전치사죠. 그리고 보시니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뭐가 되겠죠? 아주 스무들리하게, 아주 유연하거나 혹은 뭐죠? 하자가 없이 이렇게 잘 굴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랑 스무들리의 관계가 일단 그렇죠. 반대 의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잘 됐다 이런 얘기니까 불구하고의 의미가 들어야 되겠죠. 근데 despite, even though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problem이란 명사 앞에는 뭐죠? 전치사가 되니까 정답 몇 번이죠? C번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despite가 접속사로 알고 계신 분 조심하세요. despite는 품사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C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 또 의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요게 딱 보이셔야 돼요. 미친 거 overthe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every overthe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보기를 보시자마자 뭐다? every overthe를 제일 먼저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every는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단수명사를 가지지 every overthe 이렇게 안 쓰이고요. 미친 거 overthe 사이에 every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 그럼 A번, B번, C번인데 some of the, much of the, little of the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of the D를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best dancer is라고 해서 복수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답이 안 되는 건 몇 번이다? 네, 자동적으로 B번과 C번은 탈락이 됩니다. 왜냐? much나 little는 뭐죠? 그죠. 뒤에 불가산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best dancer is라고 해서 복수 형태가 나오니까 불가산에 쓰이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아마 A번일까 D번일까 많이 고민을 때리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every of도 안 된다. 정답 some of the. 들어간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8번 문제도 여러분들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 어떻게 될까? 혹시 떠오르시나요? 동사 뜨자마자 세 가지 뭐다? sue,
시제 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죠. 필라델피아 타임스 리포터가 뭐 됐습니까? 이런 임원들을 인터뷰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이 사람은 꾸민 형태가 되겠죠.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뒷자리 바로 동사입니다. 자, 동사는 뜨자마자 뭘 확인한다고요? 또 뭐? 시제 또 뭐가 됐습니까? 태를 확인합니다. 자, 근데 요즘에 잘 나오는 문제는요. 수시태 일단 보기 전에 미싱어 뒤에 바로 보세요. 보니까 뭐가 났습니까? 인이란 전치사가 나오죠. 보통 전치사가 나오면 그죠. 수동태가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동태를 찾아보시면 정답 몇 번 되겠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BPP. 그리고 해석을 보시니까 여기 협상에 관여가 된 그런 임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정답 D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태 문제 좀 잠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동태는요. 뒤에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세요.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는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BPP 다음에 보통 명사가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BPP 다음에는 주로 뭐가 나오죠? 전치사가 나옵니다. 혹은요, 그냥 BPP로 끝나서 뒤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나옵니다. 혹은 때에 따라서 뭐가 된다? 예, 바로 동사 수식하는 부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수동태 문제는요. 전치사 앞에다 미쳐놓고 요 문제 있죠.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 문제. 전치사 앞에 미쳐놓고 있는 문제. 그 다음 부사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BPP라는 수동태 다음에 미쳐놓고 나오는 거 부사 문제. 그래서 사실은 요 두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전치사 앞에 미쳐놓고 부사 문제는 BPP 다음에 미쳐놓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되잖아요.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 어떤 학생들은 막 해석하는데 물론 자기가 단어를 많이 알고 해석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수동태는 자칫 잘못하다가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세요. 하나 당하나 이러다가. 그래서 적어도 무기는 두 가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해석하는 거 무기 하나, 그다음 문법적으로 따지는 무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된다? 요것도 한번 따져보시라는 얘기죠. 수동태 뒤에는 전치사가 나오든지 아무것도 안 나오든지 부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니까 A, B, C, D.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죠. 이거 딱 나왔다면 학생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죠? 바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벌써 겉부터 집어먹는데 그럴 필요 없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Latrobe Avenue. 여기는요, perfect place죠.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요. 뭐죠? 레스토랑을 열게 해요. 근데 이 레스토랑이 뭡니까? 라고 해서 레스토랑을 꾸미는 형태, 바로 관계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니까 will benefit from이라고 해서 동사가 나오니까 무슨 격이 들어가죠? 주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을요, D번부터 한번 볼게요. what.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못 씁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벌써 선행사를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앞에 명사, 즉 얘는 명사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what을 쓴다 안 쓴다? what을 못 씁니다. 왜? what 자체 안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나오면 what 못 쓰세요. 자, 그럼 거꾸로 what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앞에 명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얘기죠. 얘 자체가 명사인데 뭘 what을 또 얘 자체가 명사인데 뭘 또 앞에 명사 씁니까? 그래서 what은요 앞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세요. 즉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레스토랑이라는 선행사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w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아까 여기가 무슨 격이라고요? 주격이 있죠. 근데 왜 whose라는 소유격이 나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번 하면 B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A번, B번 정답 몇 번입니까? 자, 여기 혹시 제가 동그라미 쳐놨나요? 컴마. 여러분들 that은요, 컴마 다음에 that 쓸 수 있다? 컴마 다음에 that 못 씁니다. 그래서 B번도 타락되는 경우죠. 자, 정답 몇 번이다? A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관계대명사 문제. 관계대명사 문제라면 앞에 나온 선행사를 잘 보십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뭐 동물이냐? 뭐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뒤를 보시니까 동사가 나오죠. 바로 주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요? what이라는 건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레스토랑이 나오는 순간 D번 삭제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순간 주격이니까 C번 탈락되고요. 컴마 다음에 that 못 쓴다고 그랬으니까 B번 탈락되죠. 자,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따지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19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문제는 거의 주격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who가 제일 많이 나오죠. 하지만 소유격, 목적격도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선행사 찔러보고 뒤에 나오는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따시면 되겠죠. 자, 19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왔는데요. 마지막 파트 5 20번. 마지막 5 문제에서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A, B, C, D 보기를 보시니까, 그쵸,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여러분들 평소에 단어를 외우신 분은 바로 딱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여러분들 말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railway는요, is not in charge of, 담당을 하고 있지 않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죠?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요. 근데 그 소지품이 뭡니까? 라고 해서 left bidd가 나옵니다.
자, 대기실에서 삘에 대한 그런 소지품 있죠? 그건 우리가 책임 안 집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뭐가 됐습니까? 바로 정답은요. left unattended죠. attend가 주의 깊게 보는 건데 뭐가 됐습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방치된 채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실이라든가 혹이나 자기 소지품을 갖다가 주의 깊게 안 본 상태에서 놔둔 거는 뭐가 됐다? 우리가 책임 안 집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left unattended라고 해서 한 단어로 외우시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채 혹은 뭐 방치된 채로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20번까지 여러분들 파트 5 문제 풀어보셨고요. 제가 문제를 많이 섞어냈습니다. 뭐 동사 문제라든가 전사 문제라든가 뭐 분사 문제라든가. 그래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놨지만 그거 핵심적인 것만 좀 공부를 하시더라도 뭐 6월 달에 시험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 두 지문 파트 6 두 지문 남았는데요. 파트 6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파트 6는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냥 미주신 거 앞뒤 관계만 보다가는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21번에서 23번입니다. 여기 아티클, 기사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봅니다. 자, merge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바로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됐습니까? 합병인데 무슨 합병이냐라고 해서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됐습니까? 다가오는 합병, 뭐 가능한 합병이라고 해서 보통 A번을 많이 합니다. 어떤 행사 이전이라고 해서 다가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여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죠. 자, 여기 전문가들이요. pay attention to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는 얘기죠. 뭐요? 합병에 대해서. 무슨 합병입니까? 바로 이 회사죠. 로젠버그라는 회사, 그 다음에 캐리 팔머라는 요 회사가 있습니다. 요 회사 두 가지를 갖다가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합병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요? 가장 큰 제조, 제약회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한번 넘겨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than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further than이냐, rather than이냐, more than이냐, other than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downsize가 뭐죠? 우리가 축소하는 겁니다. 축소.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예상하는 거죠. 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 보면은 새롭게 형성된 기관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로젠 캐리 파마스유티컬입니다. 혹시 아까 기억납니까? 로젠이라는 회사, 캐리라는 회사, 요 두 가지를 합해서 형성된 요 단어가 뭐가 됐습니까? 로젠 캐리 파마스유티컬이라는 회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has made가 되겠죠. 뭡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요 두 회사, 요걸 합힌 이 회사 이름이 로젠 캐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됐다? 계획을 세워왔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두 회사는 합병을 했을까요? 아직 안 했을까요? 여기 지금 has made라고 해서 현재 완료가 났다는 얘기는 그 전에 합병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어떻게 됐죠? 계획을 세워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두 회사는 벌써 합병을 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merger 합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전 했던 거죠. 최근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된다? recent merger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급하게 A나 뭐 C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뭐가 됐습니까? 최근에 했던 합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뒷장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합니까? 계획을 갖고 있는데 expansion, 확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혹시 여기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다운사이즈가 나오죠. 축소하는 거죠. 그 다음 뒤에는 확장이 나옵니다.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합병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ather than이 되겠죠. 그래서 다운사이즈, 축소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된다? 여기 확장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rather than 들어간 정답 B번 되겠죠. 자, 요 질문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 recent merger, 최근에 있었던 합병이 오히려 다운사이즈 하는 게 아니라 혹시, expansion,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젠 캐리 파마스유티컬, 요 두 회사가 합병한 회사의 spokesperson,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멘트, 말을 남겼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플랜, 계획을 삘했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시면 뭐가 됐습니까? 옛날 합병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계획을 해왔으니까 여기도 뭐가 됐다? 합병에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그쵸, 계획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어간다? 역시나 현재 완료가 들어간 정답 몇 번? A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렵죠? 특히 파트 6에 나오는 시제 문제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트 6에 나오는 시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문장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힘드시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을 좀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요런 패턴의 파트 6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세요. 거의 대부분 미주신 거 앞뒤 관계에서 나오지만 요번 같은 경우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봐야 되는 좀, 그쵸? 어려운 문제에 해당됐습니다.
되셨나요? 23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번에서 26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뭡니까? 편집글이 되겠습니다. 자, I'm writing. 내가 쓰는데 regarding 뭐에 관해서요? 삐리입니다. attention. 어떤 attention? attention의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죠? 내가 받은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Mary.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삐리에 대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여기 가서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뒷장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I was recently involved in minor car accident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소한 어떤 뭐 됐죠? 자동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Need to make a claim on my insurance죠. 아마 보험 이제 청구를 한 것 같아요. Since it was my first time이죠. 요걸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가 처음이었었는데 I was confused. 굉장히 혼동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야 될지. 하지만 뭐라고요? Not only가 나옵니다. Not only가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보돌수가 나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돌수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Clearly explain 되겠습니다.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럼 누가 설명했을까요? 사람이 설명했겠죠? 즉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메리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차 사고를 났습니다. 보험을 해야 되는데 어려웠었는데 이 사람이 도와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23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떤 어텐션일까요? 이 사람으로 맡은 어떤 특별하고, 그죠? 예외적이고 이런 거니까 exceptional. 들어간 정답 몇 번? A번 되겠습니다. exceptional은 예외적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예외적이라는 얘기 뭐죠? 이례적이고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보였던 어떤 관심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한다. 이런 편집글이 되겠습니다. 24번의 정답 A번 되겠죠. 자, 그럼 25번은 뭐가 됐습니까? 누가 설명을 해줬다고요? 당연히 앞에 있는 메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여기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죠.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뭐가 되겠습니까? representative가 들어가는 직원이 되겠죠.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based on my past experience죠.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you can be sure that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는 확실해야 된다. 뭐라고요? 내가 너네 회사를 갔다가 뭐다?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지들한테 내가 그죠? 추천해 줄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동사 자리죠. 동사자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특히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배경상식 좀 알아두세요. 보통 우리가 편집글 쓸 때 여러분들이 받은 어떤 그런 뭐죠?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편지를 보낼 때 야, 너네 저번에 호텔 가니까 그 직원이 너무 친절하더라. 얘 좀 칭찬 좀 해줘라. 막 그런 편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문제 읽다 보면 아, 이게 정답이 아닐까? 바로바로 이제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네, 26문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여기 26문제만 푼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문법이라든가 또 나올 법한 문법 같은 것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요. 이번 6월달 여러분들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